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1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5년이 아니라 3년만 경과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3년간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격 정지 처분 받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면은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 의견 진술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5번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반납이 아니라 7일 이내 반납입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 보고였는데요. 통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개정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건데요. 22번 옳은 것. 기억해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휴업의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된다. X죠. 휴업은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폐업은 간판을 철거하는데 휴업은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폐업,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의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자, 디귿의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개업공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의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리얼은 맞습니다. 미음,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당하면 그 업무 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 정지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가태료 개별 기준 대통령령이고 자격정지, 업무정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죠. 잘 모르면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나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체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법인, 회사죠, 회사.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절대 안 됩니다. 파라솔, 천막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게 맞네요. 만약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했는데 보조원 채용 상한제는 있는데 한 명도 안 두어도 되죠? 두더라도 보조원은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고요. 만약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며 또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지 권고하여야 한다. X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완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보면은 계약금 등 그리고 계약금 예치명의자, 개공,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은행, 신탁업자, 최신완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7명입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했죠.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 X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제3자 명의, 법원 명의 X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는 내까만 별표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요건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